뉴욕 맨해튼의 한 제작사 사무실. 에밀리 콜린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새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돌며 강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는 이 시리즈는 그녀의 야심작이었죠. 영국, 독일, 일본까지 촬영은 순조롭게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한국만 남았습니다. 에밀리는 프로듀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 빠른 경제 성장, K-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크게 없어요. 아시아의 작은 성공 사례 정도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에밀리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죠. 자동화된 시스템, 로봇 안내원,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나는 입국 심사. 호텔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첨단 도시. 풍경과 빠른 인터넷 속도는 그녀가 알던 어떤 선진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데요? 에밀리는 현지 가이드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놀라게 될 거예요. 첫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촬영 구성을 완전히 뒤엎어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야. 여기엔 더 무서운 뭔가가 있어. 에밀리는 중얼거리며 새로운 방향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이 여정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새벽 4시 에밀리는 시차 적응이 안 돼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도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불이 켜진 사무실들,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다들 뭘 하는 거죠? 민지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침 러너들은 출근 전에 운동하는 직장인들이고 저기 불 켜진 건물들은 독서실이나 학원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죠. 저기 빌딩들은 아직 퇴근 못한 회사원들도 있고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쉬는 시간은 없나요? 여기선 이게 정상이에요. 쉬면 뒤처지니까요. 그날 에밀리는 다양한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 세계의 일을 병행하는 대학생, 야근이 일상인 회사원까지. 그들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어요.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해요.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들었을 때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공부한다고요? 그럼 언제 쉬어요? 학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대학 가면 쉴 수 있겠죠. 아, 그런데 대학 가도 취업 준비해야 해서 또 바쁘긴 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그냥 싸움터야.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쉴 틈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날 밤 촬영 일지에 에밀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24시간이 모자라 보인다. 그들에게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며 멈추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한다.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음 날 에밀리의 일정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삼성전자였죠. 거대한 사옥 앞에 서자 압도적인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보던 중 에밀리는 한 엔지니어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엔지니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아요. 언제까지 끝낼까? 가 질문이죠.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한 일이 있을 뿐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표 의식은 에밀리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는 1등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에밀리는 궁금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자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요? 그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강남의 스타트업 밸리에서는 3번의 파산 끝에 성공한 청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에밀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3번이나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도전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촬영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간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집단적인 결단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 에밀리의 취재는 한국의 역사적 위기 극복 사례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믿기 힘들었어요. 정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다고요? 역사학자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평생 모아온 금반지를, 신혼부부들은 결혼반지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가 되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의 붉은 악마 응원 영상을 보며 에밀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에 모여 일사불란하게 응원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이 정도의 단결력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학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오면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의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였고 경제적 타격도 최소화했죠. 보건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핵심이었습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켰어요.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한국의 모습에 에밀리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겁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사회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의 나라였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DNA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에밀리는 그날 밤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위기는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도약의 기회인 것 같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 에밀리의 다음 일정은 한국의 문화산업을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K-팝 기획사를 방문한 그녀는 아이돌 연습생들의 훈련 과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연습한다고요? 주말도 없이요? 기획사 이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 아이돌들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K-팝 안무가와의 인터뷰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 춤을 만들면 수백 번을 연습해요. 완벽해질 때까지요. 1000번이 필요하면 1000번을 합니다. 영화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생충의 한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어요. 봉준호 감독님은 한 씬을 위해 100번도 넘게 촬영할 때가 있어요.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요. 그게 세계적인 작품을 만드는 비결이죠. 에밀리는 제작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만 성공하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볼 컨텐츠를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도 10년 넘게 거절당했다가 결국 세계적인 히트작이 됐잖아요.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훈련 강도와 전략적 사고는 마치 군사 작전 같았어요. 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나요?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요. 손에 무리가 올 정도로 연습합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숙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야. 트렌드를 만들고 세계가 따르게 하는 나라지. 이건 소프트 파워의 혁명이야. 에밀리의 여정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모바일 결제,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모든 것이 1시간 이내에 배달되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네요. 인공지능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에밀리는 실시간 번역 시스템, 감정을 인식하는 AI, 자율주행, 로봇 등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연구소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둘러보던 에밀리는 모든 것이 연결된 도시 인프라, 에너지 효율 시스템, 실시간 교통 관리 등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계획 단계인 것들을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군요. IT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에밀리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서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해하기보다는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기술을 보면 놀라워하는데 여기선 이미 일상이 됐네요. 카페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은 뭐가 올까를 생각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죠.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앞서가는 게 아니라 미래 자체를 창조하고 있어. 그들의 상상력과 실행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야. 한국 취재의 마지막 날, 에밀리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일간의 취재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쉬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 끝없이 도전하는 기업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미래를 창조하는 기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에밀리는 함께 타워에 올라온 사회학자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한 가지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김 교수는 잠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분단국가이며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환경이 이런 강인한 정신을 만들었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충분히 좋다는 없어요. 항상 최고가 될 때까지 노력합니다. 에밀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군요. 한국인은 한계를 넘는 것이 본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긴 노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승리를 목표로 하는,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죠. 그날 밤 에밀리는 호텔 방에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다. 한국은 필연이다. 에밀리의 다큐멘터리 K-포스 세계가 두려워하는 한국의 힘이 방영되자 전 세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걸까? 이 민족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런 반응들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업 문화, 교육 시스템, 위기 관리 방식을 배우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성공 사례가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에밀리의 다큐멘터리는 상을 휩쓸었고 그녀는 이제 한국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석 달 후 에밀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그녀는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의 제작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에밀리, 다큐멘터리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 후속작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 나는 좀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이 나라의 정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어. 전화를 끊고 에밀리는 다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위로 비치는 빌딩들의 불빛,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에너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 그들은 한계를 모르는 민족이다. 강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에밀리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인은 기적을 만든다.